네, 저는 먼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나오셨고 또 매우 많은 노동 현장에서 투쟁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동 중심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투쟁 현장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암 군의원 당시 영암군에서 일하시던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면서 민주연합 노조를 조직하는 일에도 관여를 했었고, 또 도의원 때는 공공의료원의 태움 문제를 다루어서 해당 직원들이, 노동자 당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결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하는 지역 기반 확장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의원 후보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으셨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의당을 입당하기 전에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2번의 출마를 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고 노동 변호사 활동을 주력을 했는데 그때 지역의 당원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총선 이후에 제가 한 200여 명을 가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속노조와의 긴밀한 노동 문제에 대한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직접적인 당의 가입으로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당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SPL이나 샤니 공장에서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DLENC에서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바로 정의당의 국회의원과 제가 같이 결합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DLENC와 SPC 회장을 결국 청문회장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전문성과 그리고 의원의 결합이 없었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소수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두 그룹의 회장을 청문회에 세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의당의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당원, 노동자들을 집단 입당시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거다. 저는 의원들의 활동이 이런 점에 착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노동자 당원들이 지역 정치에 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자 당원들이 돌쇠 봉사회를 조직해서 각 지역 마을로 들어가서 지역민들과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접촉하면서 지역과 그리고 노동을 연대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권영국 후보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건 약간 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역위원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파리바게트 사회적 하위 불이행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지역에 14개의 지역 조직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단체가 바로 정의당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 지역의 노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갈 생각이고 저는 공장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실제로 지역의 노동 문제를 지역의 노동위원회나 공장위원회가 주도하는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권영국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경기도의 현장 활동가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진행하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진보정당에게 노동정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기본적인 일 같은 거여서 지난 20년간 계속 고민해오지만
늘 노동정치가 무엇이냐, 노동중심성이 무엇이냐부터 이렇게 뭔가 질문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토론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정치는 노동계급의 관점과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 10년간 정의당의 노동정치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권영국 후보님께서 주장하는 이 노동정치는 그 평가에 기반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정의당의 그 내부의 모든 것을 잘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 가입한 것이 그렇게 아주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노동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노동 중심성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현장의 주체로 설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직접 체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공장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들어오면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현장에서 대응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노동자들이 누구의 인사를 하냐? 노동조합 대표에게 매우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 현장에서의 주체 세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공장 안에서의 변화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확장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또 그 사실 권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자를 돕는 정당이 아니라 노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할 때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의 주체성, 자신들의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도 중요하고 노동자를 주체로 세워내는 일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과 노동이 만난다고 했을 때 이 조직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역을 재조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 노동정치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노동자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실천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와, 저는 이 산업단지에 큰 공장이 있는 곳에서는 공장위원회까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정치가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되면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성사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 밖에 있는 또는 제도 밖에 있는 그 영세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호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상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서 이 노동조합과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서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 권영국 후보님께서 아까 지역 관련한 공약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당선이 되시면 지역구를 정하고 지역구 돌파를 하셔야 될 텐데, 후보님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출발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제 경주에서 출발을 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이제 그 많은 당원들과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실제로 이제 지역과 중앙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비례로 출마하게 된 것은 결국 지역의
노동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노동을 대표하고 노동의 문제를 그 중심에 놓기 위해서 출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당과 협의할 생각도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복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출마하신 지역구도 있지만 또 네네.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네네. 또 의원들은 또 배치되면 배치된 대로 또 그 지역에 가서 헌신하고 지역을 돌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전략적인 자산인 국회의원이 지역을 강화하고 지역적 토대를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 역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기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당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전략사업단을 구성하고 저의 의정활동이 우리 경기도당의 정치활동 역량을 키워내고 각 지역마다 지역구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것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주로 이제 공약이나 또는 정책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지금 녹색정의당이 매우 어렵잖아요.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바닥의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걱정은 이 내부 경선에서 누가 1등 하는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국회에 들어가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아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최대의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세 분한테 다 30초씩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김윤기 후보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보정당으로서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세워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윤석열, 반위성정당의 구도를 제대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반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냥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비전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적 대안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도 또는 다른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 있는 다른 정당들도 다 반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차별적인 전략이 될까요? 정말로 그것은 정의당도 또는 다른 진보정당이나 민주당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사실이라서 실제로 다른 정당하고 차별이 없어서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반윤석열 한 축, 그러니까 반힘, 반국힘, 반민주라고 하는 구도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 양당 체제 안에서 겪어왔던 문제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과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보정당 사당이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운동 대중조직과 함께 분명한 정체성을 보이면서 그리고도 이제 국민들에게 기대받을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진보당이 이탈해서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 맞게 네, 거기까지. 반위성 거기까지 정당 전선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민주노총이 지지를 어떻게 할 건지가 매우 혼란스럽게 돼 있고 실제로 그러면 독자 진보 정당으로 나선
정의당에 대해 흔쾌히 지지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차별적인 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로 당 지지율 높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태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보람이 후보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는 반윤전선 맞는데요. 이 전선을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로 해서는 이 전선이 그대로 굳혀집니다. 그런데 포지티브로 바꿔야 됩니다. 반윤전선이 아니라 2027년에 대선에서 민중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선을 펼치자라고 이야기해야 우리 정의당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성정당이 안 들어갔다고 너희들 반윤전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못 되도록 2027년을 민중의 승리로 만드는 전선을 치자.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결선제도 해야 되고 다당제로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도 돼야 되고 이런 주제들을 던지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네? 시민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꾸는 그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인지도 약간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에서는 이 국힘에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녹색 정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친환경 선거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유세차들 다 전기차로 바꾸고 또 자전거 유세단을 만들고 그리고 피켓도 다 재활용 박스로 만들고 그리고 당원들은 다들 선거운동 하면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 그냥 사거리에 서 있지 말고요. 쓰레기 줍기 합시다. 이런 그 친환경 녹색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정의당 이렇게 그 녹색 그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한다. 녹색 시민들 그리고 기후 정치를 바랬던 시민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후 정치인에 대해서 나는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인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잘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현자 후보님, 우리 당 지지율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저는 계속 삼신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정의당, 녹색 정의당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진보적 가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페미니즘, 그래서 반성폭력, 그리고 여성안전, 그다음에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는, 그리고 노동과 돌봄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그것이 정책 혁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짧게. 네, 그다음에 정치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위성정당 안 들어간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 진보정당 살리기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 속에서 그래서 현장 기반을 만드는 총선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기후정치 말씀하셨는데 기후정치 원년으로 해서 녹색 국회의원 만들기 물결운동 이런 정치 기획까지 해서 하면 어떨까? 네, 제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각자가 본인이 활동하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최대의 분발이 필요할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정의당의 녹색 정의당의 당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지금은 공중전을 해서는 실제로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녹색당이 가장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후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접촉했던 노동조합이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노조, 건설노조, 파리바게트, 쿠팡, 금속노조, 현대제철 등등 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동 중심을 잘못 세웠어. 잘 세우지 못했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한번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도 투표 용지에 들어가는 유일한 진보정당, 그리고 우리는 결코 노동의 문제를, 노동의 중심성을 놓지 않겠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신념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아마 지역 현장을, 노동 현장을 구체적으로 뛰어다니겠습니다. 그 산지 유족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당 지지율을 높이는데